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엔진이나 변속기를 중고레인지, 로버 에보그에 장착하더라도 도장면의 약점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칩은 몇 년 동안 사용한 후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디 자체는 외부의 가벼움과 경쾌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강도와 강성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심각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복원된 경우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승무원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때때로 문잠금 장치 결함으로 인해 미용실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쇠 없는 출입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표본에는 귀뚜라미도 있습니다. 새 차에 대해 그들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서비스 기술자에게 뒷좌석의 경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들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고품질 마감재에 만족할 것입니다. 사실, 가죽 인테리어의 내구성이 열성적인 소유자에게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장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량을 절약하거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입니까? 하지만 이는 승객들에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들은 멀티미디어 결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오디오 시스템은 플래시 카드를 선택할 때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모든 MP3 레코드를 읽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크로스오버의 소프트웨어는 다소 축축합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취했지만 배선 파손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차 센서와 후방 카메라에 결함이 생기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변덕스러워지고 헤드라이트와 랜턴의 전구가 타버리고 온보드 전자 장치가 오작동합니다. 터보차저 엔진에도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며 유압에는 가솔린과 디젤 4개가 있습니다. 이 리터 엔진은 선천적 문제와 함께 포워드에서 빌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모든 사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당신의 운에 따라. 가솔린 장치는 엔진 오일을 과식하고 실린더의 압축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부 선택 원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개 중 하나 또는 즉시 두 번째와 네 번째. 피스톤이 타서 환영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파티션이 깨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엔진 부하가 증가한 공격적인 운전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식하고 보증에 따라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14에서 2015년부터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터빈, 분사 노즐, 오일 펌프 및 터보차저 자체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터보 디젤은 불쾌한 뉘앙스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터쿨러 파이프가 터졌습니다. 심한 서리가 내리면 뻣뻣해지고 휘어지고 갈라져 견고함을 잃습니다. 기계공이 말했듯이 파이프가 아직 터지지 않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확실히 터질 것입니다. 일부 소유자는 캐메이지와 유사한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사실상 수정 없이 제자리에 맞으며 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온도 변화 및 과부하에 덜 민감합니다. 2.2리터 디젤 엔진에서는 배기가스 복고, EGR, 밸브와 터빈이 장착된 터보차저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에는 고품질 합성 엔진 오일을 채우고 검증된 주유소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 노즐이 고장날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서두르지 말고 새 부품을 주문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단만 루브레 오일 베스에서 현대적인 초음파 세척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 기술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하게 막힌 인젝터도 이런 방식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는 10만 킬로미터 후면 크랭크 샤프트 오일실이 누출되었습니다. 이후 버전에서는 이 결함이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엔진의 동력이 손실되고 기계가 비상 모드로 전환되는 경우 이는 터빈의 형상을 변경하는 메커니즘이 고장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체는 꽤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중고 레인지, 로버 에보그즈의 대다수에서는 이러한 결함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크로스오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어박스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다소 부드럽습니다. 기계식 변속기는 대체로 문제가 없으며 6단 자동 변속기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립된 실패 사례가 발생했지만 원칙적으로 토크 컨버터, 유압 밸브 블록 및 클러치 팩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고 수리 비용도 비싸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자동 변속기도 포드에서 빌려온 것이다. 자동 변속기가 노후화되기 위해서는 필터와 함께 변속기 오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14년에는 가솔린 개조에 현대적인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장치는 아직 자세한 오류 통계를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자가 포함된 첫 번째 버전에서는 가속 중 자동차의 경련으로 인해 제어 장치가 주기적으로 다시 깜박였습니다. 동시에 딜러들은 가스 압력에 대한 자동 변속기에 적절한 반응을 얻을 때까지 소프트웨어를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전륜구동 변속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홀덕스 커플링은 선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15만 킬로미터가 되면 앵귤러 기어가 마모되고 후방 차동 제어 장치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또는 더 일찍 기어박스와 커플링의 오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어 전자 장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택기는 콘솔과 동일한 평면에 움푹 들어가 있으며 엔진이 시동되면 부드럽게 위로 움직입니다. 퍽을 돌리면 기어가 전환됩니다. 매우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 선택기 와셔는 언제든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곳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거나 간신히 일어나서 즉시 떨어지고 숨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많은 정기적 결함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엔진을 다시 시작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딜러에게 직접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결함을 보증 사례로 인식하면 와셔와 블록 어셈블리를 교체했습니다. 오늘날 이 결함은 이미 현지화되었습니다. 에보그의 독립 서스펜션에는 오작동으로 운전할 때 다소 시끄러운 소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함정이 없습니다. 더욱이 소스는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 모두에서 나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엄 크로스오버의 모든 소유자가 그러한 음악 반주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세시 요소의 설계 결함으로 밝혀졌으며 고무밴드와 무음 블록이 작동 중에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